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질문해 주시는 그 내용 중에 탄수화물 양에 대한 부분들이든가 탄수화물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에 궁금해 하셔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탄수화물의 양을 좀 줄이고 그 대신에 단백질이든가 지방의 양을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계속 좀 설명드리잖아요. 근데 탄수화물을 줄이라 말씀드린 건 뭐냐면 탄수화물을 너무나 쉽게 접하고 탄수화물을 너무나 많이 먹을 수 있어서 탄수화물은 다 이제 당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러면 탄수화물이 실질적으로는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일단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탄수화물은 뇌에 좋지는 않아요. 특히나 이제 많은 활동들을 하는 아이들한테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탄수화물이 사용되긴 하는데 사실 그 에너지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탄수화물 과잉 시대고요. 저희가 지금은 신체 활동이 아주 줄어든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 과잉에 대한 부분도 이루어지게 되면 아이들을 더 산만하게 만드는 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와 더불어서 두 번째는 탄수화물은 에너지 공급원이긴 한데요.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뇌가 예를 들어서 고혈당이 됐다가 저혈당이 됐다가 반복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뇌는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도하게 방출시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방출되면 방출될수록 여러 논문에서 지적하는 게 뭐냐면 치매가 온다거나 깜빡깜빡한다거나 혹은 인지장애라고 해서 기억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담당하는 뇌는 측두엽이라고 하는데 그 측두엽에 있는 기억 회로도가 스트레스 호르몬에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연약하게 손상을 받는 부위예요. 그래서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피하기도 힘든데 저희가 식이에 대한 부분들을 잘 조절하거나 의식적으로 하지 않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뇌 손상에 아주 많은 것들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자고 한다 하면 탄수화물을 줄이자고 하는 얘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뭐 저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세계건강보건기구에서 전체적으로 먹는 칼로리의 한 10%를 설탕이라든가 당으로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더 낮췄어요. 그래서 지금은 5%입니다. 그 5% 기준이면 얼마냐면 2000칼로리를 저희가 하루에 먹는다라고 했을 때 한 100kcal 밖에 안 돼요. 그리고 100kcal를 설탕으로 환산시킨다라고 하면 한 24g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게 24g을 권고하는데 여러분들이 사과 한 개를 먹으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당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내가 아무리 달달한 커피를 좋아하고 뭐 빵을 좋아하고 과자를 좋아하고 간식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하루 종일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당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줄이라고 얘기하냐면 저희가 먹는 음식들이 당이 포함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일례로 한번 그 시리얼을 보통 보편적으로 많이 먹는데 시리얼은 다 탄수화물입니다. 거기에 이제 설탕이 함유되어 있고 그리고 우유는 사실은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 우유에 단백질도 지방도 있어요. 근데 우유에 락토스라고 해서 당이 있거든, 유당. 근데 유당이 사실 꽤 많은 양이에요. 그걸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아침을 우유에다가 그리고 뭐 이런 시리얼에다 같이 먹게 되면 탄수화물 범벅으로 하는 거죠. 아침에 그런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떨까요? 탄수화물은 다 이제 당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 당으로 변환이 되면 그 당이 제 몸에서만 이용이 되는 게 아니라 뇌로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혈액을 통해서 뇌까지 전달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당이 그대로 전달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당이 제 장에서 뇌까지 전달되려고 하면 그 매개체가 필요한 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인슐린이에요. 그래서 인슐린은 사실 당을 배달하는 운반체예요. 인슐린은 당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나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당을 배달을 시켜요. 근데 너무나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만큼 훨씬 더 많아지게 되면 인슐린이 확 분비가 되게 되고요. 인슐린이 당을 확 처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배달은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용해야 되는 당이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당이 지속적으로 배달되는데 이 배달되고 끝났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뇌는 저혈당을 느껴요. 그럼 저혈당을 느끼는 증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막 약간 으스하기도 하고 뭐 땀이 나기도 하고 약간 손이 떨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약간 긴장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어지는데 그 뇌에서 이제 저혈당을 느끼게 되면 그게 보통 이제 당을 먹고 나서 보통 식후 1시간 정도면 그게 발생을 해요. 그 식후 2시간엔 그게 훨씬 더 심해지게 되죠. 실질적으로 제 몸에서는
당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하거나 에너지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뇌에서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방출을 시킵니다. 그럼 스트레스 호르몬은 제 근육이라든가 간에 저장되어 있던 당을 다시 꺼내서 다시 배달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게 하루 종일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혈당이 됐다가 저혈당이 됐다가 고혈당이 됐다가 저혈당이 됐다가 고혈당이 됐다가 저혈당이 되고 그 각각의 피크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적으로 방출되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 호르몬은 아침에 좀 더 높아졌다가 오후가 되게 되면 잦아들게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잦아들게 되면서 저희가 활동성에 대한 것들이든가 여러 가지 것들 줄어들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잠을 잘 수 있거나 혹은 그렇게 몸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녁에 내가 탄수화물 위주의 많은 식사들을 하게 되면 밤이 되고 수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속될 때 제 몸에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방출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잠을 자도 숙면을 차기가 어렵고, 그리고 잠을 잘 때도 잠을 취하기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로 장애를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수면 장애가 있거나 한다고 하면 신경전달 물질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세로토닌과 당과의 대사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당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 세로토닌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당에 대한 부분들을 조절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스트레스 호르몬도 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안전 물질도 조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뇌를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뇌는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뇌는 계속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아도 제 심장은 뛰어야 되고, 제 장은 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 혈액순환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조정하기 위해서 뇌는 무의식적으로 저희 자율신경계를 조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공급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현대사회가 과도하게 탄수화물 과잉 시대가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뇌는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실제로 이제 그렇게 과잉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다 보니까 실제로 탄수화물이 당으로 변환되고, 그게 몸에 혹은 뇌에 들어가서 뇌를 좀 더 과잉성 있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과잉적인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래요. 그리고 부가적으로는 당의 섭취가 많아지게 되고 당 대사가 잘 안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장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나쁜 균들이 계속적으로 증식되는 원인이 됩니다. 제가 당을 줄이는 실험들을 이제 아주 오랫동안 사실은 해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처음에는 점심에 밥을 먹거나 저녁에 밥을 먹는다 하면 공깃밥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3분의 1 정도를 줄여서 먹는 걸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2분의 1을 줄이고요. 그리고 집에서는 2분의 1로 줄인 거에 대한 부분들을 아예 고구마로 대체를 했어요. 그래서 고구마를 한 요 정도 되는 크기에 대한 것들을 고구마를 먹다가 나중에 고구마도 줄여봤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줄여봐서 요새는 제가 아침을 먹는다라고 하면 탄수화물이 제가 먹는 야채 정도와, 그리고 뭐 토마토를 뭐 반숙하거나 그냥 좀 약간 오븐에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해서 이제 그 정도 먹는 형태이고, 탄수화물의 양은 거의 먹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먹는 야채라든가 채소를 통해서 그 탄수화물에 대한 부분들 저는 섭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단백질이라든가 지방에 대한 부분들이 저한테 포만감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탄수화물에 대한 섭취량을 줄이게 되면 그것도 당으로 변환이 돼요. 당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가지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몸에서 이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오랫동안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뭐가 달라지냐면, 일단 장이 저는 굉장히 많이 편한 것 같아요. 탄수화물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줄였을 때 몸에 무리가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